자, 그 다음에 명령문. 명령문은 뭐야? 시키는 거.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알아어라. 그 다음에 부탁할 때 아어주세요. 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문장을 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할 때는 라고 하다. 자,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시키는 것도 어때요? 동사란만 쓰이겠죠. 예쁘세요. 이렇게 형용사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명령 시키는 거지 부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랑만 쓰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동사에 받침이 있습니다. 으라고 하다. 자, 받침이 없어요. 라고 하다. 열다는 리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원래 으라고 하다인데 리을 받침이 그냥 열라고 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치엔씨가 말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맡으세요. 네, 이 사람은 치엔씨가 한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치엔씨가 뭐라고 해요? 그랬으니까 치엔씨가 한 말을 들었죠. 들은 사람이 가서 다시 말해요. 자, 치엔씨가 누가? 치엔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세요. 그랬으니까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이 끝을 보는 거예요. 세요. 했으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뒤에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자,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거나 끄세요. 끄세요 했네요. 자, 이 사람이 김대리가 한 말이 궁금해요. 김대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 들은 사람이 가서 다시 말해줘요. 자, 세요를 들었으니까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끄라고 했어요. 예, 들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전화로 자주 연락해라. 연락해. 네, 시켰어요. 그러니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물어봤으니까 하셨어요. 자, 선생님께서 수업에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했죠. 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될까요? 지 말라고 하셨어요로 바꿔야겠죠. 자,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선생님께서 수업에 늦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이 서류를 잠시드 씨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팀장님이 말했어요. 이분이 팀장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서류거든요. 이 서류가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야 돼요. 팀장님이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자, 이럴 때 이 서류를 잠시드 씨에게 전해주세요 했는데 1명, 2명, 3명이에요.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주라고 했어요 하시면 돼요. 자, 누가? 엄마가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 동생에게 책을 크게 읽어 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돼요. 자, 부모님이 누구? 형에게 또 나를 도와 하나, 둘, 셋이니까 주라고 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2명이죠. 2명. 제인슨 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제인슨 씨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볼펜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는 뭘로 바뀌냐? 달라고 했어요로 바뀌어요. 자, 반장님이 라흐만 씨한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전화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전화 좀 주세요. 둘이. 그러면 전달할 때 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에게? 나에게 청소 좀 도와줘. 도와줘가 뭐예요? 도와주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2명이니까 그렇죠. 도와달라고 이렇게 가야겠죠. 달라고 하셨어요. 또는 달라고 했어요. 누가? 동생이 누구에게? 형에게.
형, 나 책 좀 사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나에게 책 좀 사주다니까 여기도 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는 어머니가 나에게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는 뭐죠, 여러분? 주다의 높임말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이니까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화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시면 돼요. 친구가 나에게 야, 숙제를 좀 보여주다니까 두 명이네요. 친구가 숙제를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라고 하다일 때는 여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명일 때는 주다가 뭘로 된다? 달라고. 세 명일 때는 주다가 주라고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간접화법 야구하다. 야구하다는 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아여일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걸 다시 말할 때는 야구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받침 있어요? 없어요? 야구하다. 근데 살다, 리을 받침 없어져요? 야구하다. 예,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로라 씨가 말했어요. 수업을 언제 시작해요? 물어봤죠. 근데 이 사람이 로라 씨가 한 말이 궁금해요. 그래서 로라 씨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죠. 들은 사람이 가서 말해요. 요걸 들었으니까 수업을 언제 시작하다니까 하냐고 해요. 하냐고 했어요. 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어보다잖아요. 그래서 야구하다는 뒤에 뭐 물었어요. 뭐 물어봤어요. 이런 걸로 여기를 바꿔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또 볼게요. 치엔 씨가 점심을 먹었어요?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치엔 씨가 뭐라고 해요? 치엔 씨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이 가서 말해요. 점심을 먹었어요. 과거를 들었으니까 먹었냐고 물었어요. 물어본 거니까 물었어요로 바꾼 거예요. 네. 자, 잠시드 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밖에 비가 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밖에 비가 오냐고 물어봤어요. 제인슨 씨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제 본 공연 재미있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재미있었어요? 자, 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 공연이 재미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과거를 들었으니까 과거로 그대로 다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접화법 4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들으면 다고하다. 물어보는 걸 들으면 야고하다. 같이 합시다, 을까요, 없시다, 뭐뭐 하자를 들으면 자고하다. 명령,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뭐뭐 어라, 뭐뭐 하시 바랍니다 하면 라고 하다로 바꿔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바빠요 들었어요. 그럼 바쁘다니까 요즘 바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다. 뭐라고 말해야죠? 나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빼야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요. 물어봤으니까 수업을 언제 시작하냐고 해요. 쇼핑을 할 거냐고 해요. 자, 같이 가자고 해요. 뉴스를 보자고 해요.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요. 자, 우리가 들은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앉으세요는 앉다니까 앉으라고 해요. 숙제를 하라고 해요. 조용히 해주세요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어주세요는 뭐예요? 조용히 하다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요. 자, 들은 문장을 바꾸는 거다. 간접화법.
자, 틀린 거 골라볼까요? 친구가 요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동사 한다고 했어요. 맞네요. 선생님이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세요 했으니까 시켰네요. 그러면 네라고 해야겠네요. 언니가 오늘 저녁에 같이 요리하자고. 맞네요. 친구가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웠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배웠어? 했으니까 배웠냐고 했어요. 자, 틀린 건 2번. 자, 이번에 맞는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날씨가 좋다죠. 그럼 형용사 좋다고 해야겠죠. 해서 같이 나갔어요. 친구가 주말에 같이 산책을 하자고 해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같이 자고. 맞네요. 선생님이 오늘 시험을 봐요 했으니까 보다 본다고. 친구가 어제 뭐 먹는다고 했어요? 아니고 어제 뭐 먹었다고 했어요? 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제 뭐 먹었다고 했어요? 이게 안 돼요. 아니면 물어볼 거냐면 어제 뭐 먹었냐고 했어요? 해야겠죠. 네. 이 문장을 그대로 살리려면 먹었냐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만큼 보겠습니다. 만큼은 보다, 만큼처럼 세 개를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보다는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써요. 비교하는 거니까 형이 더 크죠. 여기는 작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누가? 형이 커요죠. 자, 보세요. 누가 커요? 형이 커요. 누구보다? 네, 동생보다. 이게 보다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친구하고 나하고 어때요? 100점 100점. 공부를 잘하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정도가 같을 때 정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100점, 친구 99점, 나 95점, 친구 44점 뭐 이렇게 비슷한 거 말하는데 자, 친구도 나만큼 공부를 잘해요. 친구도 나만큼 공부를 잘하다가 뭐죠? 동사니까 동사 앞에 을을 공부를 잘해요. 할 수 있겠죠. 자, 처럼은 어떤 모양이나 방식이 비슷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선생님 아니고 언니예요. 언니인데 언니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방식이 비슷해요. 언니가 선생님처럼 아주 잘 가르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언니가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큼과 처럼은 서로 바꾸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큼처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동생은 키가 더 커요. 그럼 뭐예요? 비교했네요.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차이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동생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가 들어가요. 그 학생은 선생님 뭐가 들어갈까요? 선생님의 발음 모양이나 방식이 비슷하대요. 그럼 어떤 거였죠? 아까 선생님처럼. 네. 그 다음 언니는 요리를 잘해요. 언니하고 엄마는 요리 실력이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언니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만큼처럼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보다는 비교,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문 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고전 씨 168, 언니 169.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면 고천 씨 언니도 키가 커요. 언니도 키가 커요. 네, 언니도 누구만큼? 저만큼 키가 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있죠. 라민 씨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자, 라민 씨 보세요. 어우, 게임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어때요? 네. 그러면 게임을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는 동사만큼은요, 명사랑 쓰이죠? 그래서 는 것을 붙여서 명사화 했습니다. 틀린 문장 골라보겠습니다. 10분 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언니만큼 키가 커요. 언니만큼, 그럼 언니랑 나랑 비슷하게 키가 커요. 저 가수는 모델처럼 걸어요. 모델이 걷는 모습이랑 비슷하게 걸어요. 맞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요. 비교하니까 보다 맞네요. 냉장고에 우유이나 주스가 있어요. 자, 이나는 뭐예요? 선택인데 우유 받침 없으면 우유나 이렇게 가야 돼요. 수박 같이 받침이 있어야지 수학이라고 썼대요. 수박. 수박 받침 있죠? 이럴 때 이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되겠습니다.